건강식품이라는 것들이 효과가 뭐 저도 뭐 없다고는 생각지 않는 게 FDA에서 연구한 거에 의하면 루테인, 지아잔틴 이런 것을 몇 년 이상 먹으면 황반변성 초기에 있는 환자들이라든가 또 백내장을 조금 예방하거나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그게 별 효과가 없더라. 뭐 3년 뭐 이상 5년 뭐 이렇게 오래 드셔야 효과가 있다. 오메가3도 건조증에 또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오래 드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FDA에서는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을 때는 그거에 대한 피해가 날 수도 있다. 어떤 피해라는 얘기는 없지만 너무 과용해서 많이 드는 건 좋지 않다라는 얘기는 그 보고서에는 써 있더라고요.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정말 궁금했던 질문들 또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신과 대화. 오늘은 정말 제대로 오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런 게스트가 오다니요. 여러분도 아마 잘 만났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요즘에 저는 뭐 몇 년 전부터 이미 안구건조로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요즘에 안구건조를 비롯한 각종 그 안 질환, 눈 관련된 여러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당연히 스마트폰을 맨날 보고 있고 자기 전에 보고 일어나자 보고 그렇게 봐대니 뭐 눈이 멀쩡하겠습니까? 또 컴퓨터 업무 시간 내내 보시고 언제 한번 파란 하늘 볼 그런 기회가 없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걱정이 되는 또 가장 고생 많이 하시는 눈 건강 이야기를 오늘은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스튜디오를 나갈 때 누가 눈물을 흘릴지 박사님일지 저일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과 병원의 차흥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대로 환자를 만나신 겁니다. 네, 아유 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건조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신 맞습니다. 것 같은데 글쎄 오늘 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요즘에 이제 그 병원에 많이들 오시잖아요. 네네. 요즘은 안과가 제일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 최근 몇 년 들어서 뭐 안과 수술이 엄청 늘었습니다. 수술도 그래서 많고 우리나라의 백내장 수술이 지금 모든 수술 중에 좀 뭐 제일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환자분들이 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잖아요. 뭐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폰 봐야 된다 뭐 조그만 거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눈에 많이 신경들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이 뭐 사실 다들 이제 연차가 많이 쌓이면 조금씩 고장이 나기도 합니다만 눈은 고장 나면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몸이 뭐 천냥 눈이 900냥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상당히 중요한 오간이죠.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가장 확실한 창이 또 눈이기도 하고 아마 이 유튜브도 다 눈으로 보실 텐데. 뭐 그렇죠. 근데 지금 안과 찾으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 어떤 증상 호소하신 분들이 가장 좀 많은 편입니까? 제가 전문으로 하는 거는 이 눈 중에서도 이 눈 앞쪽에 있는 각막, 뭐 결막, 그다음에 백내장, 수정체, 뭐 근심 이런 걸 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쪽 환자들을 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쪽이 워낙 많이 가실 워낙 겁니다. 많죠. 그렇죠. 그러면 눈 건강에 제일 악영향 주는 게 역시 그 스마트폰이에요. 지금 현대인들은 스마트폰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이 나쁘지 않습니까? 환경이 나빠요? 뭐 먼지도 많고 뭐 또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많다 뭐 그런 것 때문에 건조증도 많이 심하거든요. 그런 거가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밝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 느낌인데 사람들이 뭐 한 자기 전까지 늘 불을 켜놓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약간 좀 눈에 피곤함을 더해주지 않나?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잘 때는 불 완전히 끄는 게 좋죠. 그럼요. 그냥 뭐 이렇게 수면등 같은 거 켜는 것보다도 그냥 다 끄는 게 좋은 거죠. 제 생각엔 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불 다 끄고 또 불 안에서 못 주무시는 분들도 좀 계시긴 하던데 여튼 뭐 잠 좀 푹 주무시고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이 각막 쪽에 그리고 이제 백내장 수술 많이 하시죠, 교수님. 백내장은 어디에 뭐가 잘못된 게 백내장 수술이에요? 이게 이제 눈의 구조인데요. 이게 제일 앞에 있는 게 각막이었고 이 가운데 있는 게 수정체인데 이게 카메라의 렌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밖에서 오는 빛이 이 수정체를 통해서
뒤에 있는 황반, 네. 카메라에 의한 필름, 요새는 센서죠. 네. 여기에 빛이 초점이 맞추면 이제 우리가 인식해서 보게 되는데 네. 백내장이란 건 이 수정체가 뿌옇게 돼서 네. 그러면 들어오는 빛이 잘 안 들어가니까 아. 시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이게 백내장이라는데 네. 요 잠깐 그림을 다음에 보시면 이거 딱 봤을 때 어느 게 백내장 같이 보입니까? 왼쪽 그렇죠. 이게 백내장이죠. 근데 오른쪽은 사실 뭔가 좀 푸르게 보이지 않아요? 녹내장? 근데 이게 녹내장입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은 백내장이 하얄 백자, 흰 백자, 네. 녹내장은 녹색이 보인다 이렇게 되는데 네. 이게 이렇게까지 심한 사람은 요새는 거의 보기는 어렵고요. 왜 생기는 거예요, 저렇게? 이렇게 되기 전에 이제 네. 우리가 뭐 치료를 하게 치료를 되는데 하시고. 이 백내장이 생기는 거의 주 원인은 이게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뭐 눈을 다쳤다거나 뭐 눈 안에 염증이 생겼다거나 뭐 당뇨병 뭐 이런 거에서 주로 생기게 되는데 제일 많은 원인이 하여간 노화예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겁니다. 늙으면 참 이런저런 서러운 일이 많네요. 그렇죠. 교수님이 엄청 아마 그 수술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몇 건 이렇게 여쭤보는 건 뭐 사실 의미가 없죠. 그렇죠. 뭐 제가 뭐 한 30-40년 했으니까 아이고. 뭐 많이 근데 저도 사실 숫자를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아니, 교수님은 백내장 안 생기세요? 저도 아마 백내장이 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게 백내장이 조금씩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네. 뭐 이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주름살이 생기듯이 주름살 조금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시력에 장애를 일으켜서 내가 일상생활이 어렵다. 이제 네네.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아니, 교수님은 지금 저 안경도 안 쓰시는 거예요? 저는 눈은 좋습니다. 그 진짜 눈에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 아니에요. 네, 네. 왜냐하면 그 어떤 수술보다도 아마 되게 정밀함을 요구하는 네. 수술이실 거고 네. 또 되게 밝은 빛에 노출이 많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눈 건강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글쎄 제 생각은 뭐 유전 반 유전이 또 중요해요. 네, 유전이 중요하죠. 그다음에는 아유. 또 뭐 이게 환경적인 요소도 있는데 네. 저희가 어렸을 때는 뭐 그렇게 뭐 좀 뛰어다닌 거 그런 게 좀 많았기 때문에 이게 바깥에서의 햇빛을 받으면서 예.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것 특히 그게 중요해요. 어렸을 때 그래요? 학령기에 그때 많이 하면은 근시가 덜 발생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거고 뭐 제가 또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랬는지도 모르죠. 아이고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시면 어떻게 해요. 네. 어릴 때 밝은 뭐 산이든 뭐 이런 거 들판 이런 걸 좀 많이 보면서 멀리 보고 이런 게 좀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학생들이 초등학생이죠. 네. 초등학생들이 그 체육 시간, 네. 뭐 쉬는 시간에 나가서 노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요즘에는 그러면 아이들도 안과 많이 오죠. 요새는 아이들 근시도 많이 늘었죠. 그 밖에서만 놀아도 사실 그 친구들은 거기까지 안 왔을 가능성이 높은 친구들인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이 얼마나 소중한데 네. 그 애들 공부 좀 더 시킨다고 그거를 눈을 포기하면 안 되는데. 저는 눈이 어릴 때는 이제 당연히 뭐 네. 저도 많이 놀았으니까 좋다가 네네. 중학교 한 3학년, 2학년 이때쯤에 네. 키가 갑자기 컸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시력이 확 떨어졌어요. 네네. 이 키 크는 거랑 상관 있습니까? 그게 연구가 돼 있는 거 있는데요. 이제 네. 키가 클 때 눈도 같이 커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시는 눈이 커져서 생기는 질환이니까 눈이 크면은 근시가 생깁니다. 눈이 커지면요? 네네네. 그러니까 안구가 커지면 안구가 커지면. 그러니까 어. 눈이 커진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눈으로 하면 사실 우리가 보이는 눈은 이 눈꺼풀 안에 조그만 부위만 보이는 거고 네네. 그 안에 눈이 크기가 한 2.4cm쯤 되는 게 공 같은 게 눈이거든요. 네. 그것이 뭐 2.4가 아니고 2.5, 2.6, 2.7cm쯤 되는 그런 눈은 눈이 큰 거니까 그런 눈은 다 근시죠. 그렇게 그 네네. 눈알이 커지면 그냥 네네. 근시가 되는 거예요? 네네. 특별히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게 이제 그때 이제 밸런스가 잘 안 맞아서 눈 커지는 거하고 초점을 맞는 그 아까 말한 수정체, 뭐 네네네. 각막 이런 거랑 딱 초점이 조화를 이뤄서 초점이 잘 맞게끔 돼야 되는데 그거를 벗어나서 눈이 좀 커지면 네. 이제 그거가 근시로 변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연세 드시면 원시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거 잘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네네. 그럼 그거는 그 눈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네. 그거는 아까 그거를 다시 좀 한번 보여드리면 그건 이제 노안이라고 그러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이 수정체 초점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네. 나이가 들면 이게 원래 자동 초점 기능이 있어갖고 두꺼워지고 얇아지고 하면서 초점을 맞추게 돼 있는데 포커싱을 해주는군요. 나이가 들면 이게 단단해집니다. 굳어요. 굳어서 이게 움직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초점을 맞춰주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 먼 데는 멍하니 보고 있으면 초점이 맞는데 가까운 거 볼 때는 이것이 움직여져서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안 맞춰지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게 안 보이게 되죠. 아, 그래요. 그게 노안입니다. 그거는 이제 또 원시랑은 또 다른 건데 아.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가까운 게 안 보이고 가까운 게 점점 이렇게 멀리 해야 되고 멀리 해서도 안 되면 이제 돋보기를 쓰셔야 되는 거죠. 아, 가까이 있는 애들은 계속 이제 이게 자주 움직이고 뭐 이렇게 흔들리면 그때 젊었을 때는 이제 아주 이제 실시간으로 속도를 잘 맞춰서 그렇죠. 포커싱을 해주는데 네. 아, 연세가 드시면 이제 이게 굳어서 네. 포커싱이 안 되는 포커싱이 거군요. 안 됩니다. 아, 그게 이제 노안이에요. 네. 노안은 누구나 당연히 다 오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다 오죠. 되게 40대 중반부터 오는데 네. 근데 정도 차이는 있는 거고 네. 본인이 실생활에서 그걸 잘 조절해서 하면은 네. 좀 그걸 덜 느낄 수 있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이거 가까운 거 네. 글씨만 계속 스마트폰 계속 보는 직업이다. 네. 그럼 뭐 금방 본인이 느끼죠. 이거 난 너무 피곤하다. 근데 아. 그렇지 않고 내 직업이 뭐 좀 멀리 보는 거 뭐 운동 선수다. 그럴 때는 가까운 걸 별로 좀 안 보니까 그 노안을 좀 덜 느끼는 거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 오기는 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이들 키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 어떻게 많이 좀 놀게 하셨어요? 뭐 큰 애는 근시고 근데 작은 애는 또 아니에요. 아, 눈이 좋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같이 약간 유전적인 거나 환경적이랑 같이 이렇게 결합해서 이제 뭐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아마 이거 보시는 그 부모님들은 아이들 이제 키우다가 뭐 한 초등학교 2, 3학년 이때 이제 엄마 뭐 잘 안 보여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안과 가거나 아니면 네네. 안경점 가면 이제 바로 시력 뭐 근시네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걔네들한테 그때 안경을 맞춰서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일단 성장기까지는 그냥 조금 이렇게 뭐 눈 좀 찡그리고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이제 가다가 나중에 딱 네. 그 정착이 됐을 때, 그러니까 시력이 어느 정도 네. 정해졌을 때 그때 끼는 게 좋습니까? 글쎄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논란이 좀 있는데요. 네. 일단 심하게 나쁜 눈이라든가 또는 이게 빨리빨리 근시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안경을 좀 끼워주는 게 좋고 나이가 좀 또 한 초등학교 뭐 3, 4학년이다. 네. 근데 아직 어렵거나 눈이 별로 나쁘지 않은 경우에는 좀 경과를 보는 게 좋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눈이 일단 나빠지면 사실은 이게 애들에게는 가성근시라는 게 또 있거든요. 뭐예요? 그러니까 진짜 근시는 아닌데 네. 눈에도 쥐가 나요. 운동을 많이 하면 쥐가 나는 것처럼 예. 눈을 초점을 맞추는 근육이 있는데 거기에 쥐가 나면은 근식이 있는 것처럼 가까운 거만 보이고 멀리가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 눈에다가 가까운 거가 안 보인다고 안경을 맞춰주면 얘는 그거에 맞춰서 일을 하느라고 눈이 더 피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가성근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그걸 일단 가려놔야 되고 네네네. 가성근시가 아니고 진짜 근시다. 근데 근시가 심하지 않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경과를 좀 더 보는 걸로 돼 있어요. 한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해서 근시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다 그러면 빨리 안경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고 심해지지 않고 그걸 유지하면 뭐 심하지 않은 경우는 네네. 안경을 안 끼고도 지내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건 어떻습니까? 네. 요즘 제가 겪은 일인데 네. 둘째가 약간 좀 근시가 진행이 돼갖고 네네. 지금 뭐 나이도 아직 어리니까 네. 그래서 그 안약 같은 거를 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얘는 자기 전에 이렇게 눕고 자면 네네. 근시 진행이 좀 이렇게 더디게 간다? 네네.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네네. 근데 제가 네. 인공 눈물 넣다가 네. 이 똑같이 생겨갖고 그걸 네. 넣은 거예요. 아, 네. 그거 넣었더니 네. 눈동자가 커지죠. 안 보이죠. 이 약간 좀 뿌옇다고 해야 되나? 네, 뭐 이런 거에다가 막 이 초점도 이상하게 좀 전 맨 처음에 그건지 모르고 넣었다가 네. 와 이제 드디어 이제 내 눈이 완전히 맛이 가는구나. 크게 나 진짜 엄청 놀랐었어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거 네,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히 뭐랄까 이게 근시 진행을 좀 늦춰주는 효과는 있는 거예요. 네, 그게 FDA 스타디한 게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약으로 지금 시판이 돼 있거든요. 네. 근시의 학동기 연령에서 네. 근시의 그 진행을 더 막는다. 그게 기전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공부를 많이 하거나 가까운 거 책을 많이 읽거나 스마트폰 많이 보면은 네. 보기 위해서는 이 수정체가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예, 가까운 거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네. 그걸 계속 초점을 맞추다 보면 눈이 점점 길어지면서
이게 근시가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초점을 못 맞추게 네. 약을 넣어서 초점을 못 맞추게 하자. 네. 그렇게 해서 나온 약이 그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른들은 이게 굴절력이 조정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약을 넣으면 금방 가까운 게 안 보이지만 애들은 워낙 이게 강하기 때문에 그 약을 넣어도 밤에 한 번 정도 넣는 것 같고는 낮에 이거 책이 잘 보여요 또. 아, 그래요. 학생들은 또 걔네들은 다르거든요. 그 대신 힘을 좀 약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능력을 조금 약하게 해서 네. 너무 심하게 운동하지 말라 그런 걸로 해서 네. 그러면 이제 근시가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다. 근데 실제로 좀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다 있는 건 아닌데 그 인디케이션이 되는 애들한테 줄 때는 효과가 네. 있어요. 저는 이제 가능하면 이제 안경 좀 제가 이제 몇십 년을 껴서 보니까 그렇죠. 가능하면 안 꼈으면 네, 좋겠다 네. 싶어갖고 네. 그거 해보는데 그렇게 효과가 있을 네, 수 한번 있다. 해보는 거 뭐 크게 부작용 없으니까 해보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저 한 20대 네.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라식, 라섹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뭐 저 일설로는 야 이재용이 라섹하대 저 안과 의사들 라식 안 하잖아. 그거 안 좋은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빌 게이츠 라식하는 거 봤냐고. 근데 그런 거 같기도 하다가 타이거 우즈 라식했잖아요.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또 라식이 괜찮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실 그게 네. 좋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부작용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라식 처음에. 네, 라식. 근데 지금 벌써 그게 나온 지 글쎄요 한 뭐 10년 넘었을 거예요. 라식 네. 한 20년 됐죠. 20년. 그러니까 지금은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고. 케이스도 많이. 네, 있고 지금 뭐 저도 제가 아는 의사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안과 의사들도 많이 했고, 제가 제 밑에 있는 뭐 전공의들도 해줬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되는 사람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될 만한 그 인디케이션이 되고 적응증이 되고 각막 두께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런 사람들한테 사실 잘 됩니다. 근데 물론 뭐 부작용이 0은 아닌데 눈부심이 있고 뭐 이런 있죠. 거. 예. 확실히인데 전에 비하면 훨씬 덜하기 때문에 뭐 그거를 이제 알고 충분히 의사랑 상의해서 네. 한다 그러면 크게 뭐 문제는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뭐 너무 이렇게 네. 라식에 대한 의심 같은 거 네, 네. 많이 안 하셔도 네, 괜찮겠다. 네. 지금은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게 뭐 한 예를 들면 라식하고 나서 한 뭐 20년, 30년 지나면 뭐 문제 생기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 건 지금은 벌써 한 그 정도쯤 됐는데 예. 큰 문제는 지금 발견된 건 없습니다. 자기 의학적으로 예를 네. 들면 한 10년 정도의 문제 없으면은 대체로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죠. 아니, 그렇죠. 그죠. 네. 예. 그렇죠. 한 10년 이상 됐는데 그 사람들 잘 살고 있는 거 네, 보면 드물게 우리가 처음에 몰랐던 게 그 각막에 유전적으로 아벨리노 디스트로피라서 이렇게 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얀 각막에? 점. 네, 검은 동작 각막에. 점이 있어요? 네, 하얀 점이. 그거는 이제 아. 이 라직이나 라섹 수술하면 그게 다 퍼집니다. 근데 그 수술하기 전에 아무도 몰랐죠. 그 수술 해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얀 게 퍼지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각막에 점이 네. 있는 사람들은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각막이 얇은 사람들 하면은 네. 그거를 어차피 그걸 수술하면서 각막을 깎으니까 네. 얇은 게 더 얇아지니까 시간이 한 뭐 5년 10년 지나면 각막이 약해져 갖고 이렇게 앞으로 좀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부작용이 있어요. 네네네. 그것도 이제 한 10년쯤 돼서 이제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면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게 다 알려져서 그런 사람들이 피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눈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네네. 많아서 이렇게 뭐 아침 무슨 저 건강 정보 프로그램 네네. 내는 거 보면 눈을 막 맨 위로 떴다가 막 이 좌우로 돌리고 뭐 이러고 네. 뭐 회전시키고 뭐 네네. 이러면서 이제 눈 운동을 눈 운동. 하면 눈 운동 눈도 역시 뭐 근육이랑 비슷해서 자꾸 운동을 해주면 노안이 안 온다거나 아니면 노안도 되돌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종종 하시거든요. 네. 그거는 과학적 근거가 네. 있나요? 노안을 되돌리기는 사실 그 젊어져야 되는 건데 그거는 조금 과학적 증거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눈 운동 자체도 뭐 위아래 보는 거 이렇게 보는 거에서 뭐 크게 해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 눈 운동에서 눈이 더 건강해진다는 그 사실 과학적인 데이터는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그래요. 네네. 그거를 사실 측정하기도 어려워. 진짜 그걸 해서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본인이 이렇게 그걸 해서 내가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네. 실제로 데이터를 수치상으로 그걸 뭐 증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뭐 하나 계속 노려보면 걔가 크게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물체가 그거는데 이게 예. 우리가 본다는 것 자체가 예. 이 눈만의 작용이 아니고 눈에 들어가서 그걸 전기 신호를 바꾼 걸 이 뇌에서 인식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뇌에서 어떻게 느끼느냐에 다르기 때문에 예. 자기가 그걸 한번 봤을 때 그게 점점 뭐 커져 보인다라는 건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거 뭐 골프 잘 치는 분들이 아 오늘은 갑자기 뭐 공이 크게 보여서 너무 잘 맞았다. 뭐 그거는 그 실제로 크게 보인다기보다는 그렇게 본인이 느낄 수는 느낄 수는 있을 것 있다. 같습니다. 예. 근데 이론적으로는 여기 있는 물체가 눈에 들어가서 망막에 비치는 그 사이즈는 똑같을 거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는 이론적으로는 똑같아야 되는데 아, 뭐 뇌에서의 기능이니까 그렇게는 뭐 될 수도는 있을 거라 생각은 듭니다. 네. 왜 또 뭐 주몽이 뭐 이렇게 파리를 계속 쳐다보니까 파리가 새만나게 보여갖고 화살로 맞췄다 뭐 이런 아니 뭐 전설 같은 얘기가 네. 있기도 하니까. 네, 네. 그러나 하여튼 뇌에서 해석하기로 조금 더 크게 느낀다거나 그 집중을 많이 하게 되는 네, 그럴 수는 뭐 있겠다. 네, 그럴 수는 뭐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백내장 수술 이제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네. 그게 적정 연령대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한 60대까지는 괜찮은데 한 80대에서는 이건 효과 없다더라든지 뭐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아니 적정 연령대는 없고요. 예. 그 적절한 시력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네.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뭐 0.5 그러니까 안경을 쓴 교정 시력이 네네. 0.5 이하면 되게 이제 수술을 추천하고 음. 뭐 유럽의 어떤 나라는 이제 0.6 이하면 뭐 추천을 이제 하고 이제 그런데 네. 그거는 이제 그 정도쯤 되면은 수술할 때가 이제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꼭 그 시점에서 수술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사실은 난 0.3인데 뭐 세상 사는 데는 불편함이 없다. 그런 분은 좀 더 있으셔도 되는 거고 거꾸로 난 0.78인데 내 직업상 난 꼭 1.0을 봐야 돼서 나는 이거 못 살겠다. 생활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또 그렇게 높은 사람도 하실 수 수술하기도 있는 하거든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직업이라든가 생활 환경 네.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그 특히 나이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백내장 수술을 하면 대체로 다 결과들은 좋아요? 예후라고 하나요? 네, 경과들은 좋은데 이게 네. 모든 수술이 그렇듯이 뭐 부작용, 합병증이 다 있거든요. 아, 그래요. 백내장도 뭐 무서운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옛날보단 그 이제 인시던스가 빈도가 줄어들었는데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안 해야 될 그 환자들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아, 그래요. 그 할지 말지는 의사분이 결정하시는 그러니까 환자의 의지와 사실은 그렇죠. 환자분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수술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생활하는 게 어떠냐. 근데 어떤 백내장의 경우에는 네. 또 반드시 또 수술해야 되는 백내장도 그런 있거든요. 것도 왜냐하면 있고요. 나중 조금 놔두면 그것이 뭐 이제 녹내장을 유발한다든가 그런 합병증을 또 일으키는 백내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환자분한테 적극 이거는 가만 놔두면 눈이 큰일 나니까 네. 빨리 해야 된다. 또 그런 백내장의 경우에는 빨리 해야 되는 거죠. 환자분을 설득해서. 녹내장이 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백내장은 대개 수술하면 해결이 되는데 네. 이게 녹내장은 아까 말씀드린 녹내장이 왜 그 녹색으로 변하냐 하면은 녹내장은 이게 시신경 질환이거든요. 예. 그 시신경이 녹내장이라는 건 눈도 이렇게 공처럼 돼 있으니까 예. 그거를 볼륨을 유지하려면 안에 압력이 있어야 돼요. 왜 예. 대기압이 있으니까 그 압력이 없으면 쭈그러들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압력이 너무 높으면 네. 눈이 계속 커져요? 이렇게 팽창하다가 예. 결국은 그 시신경의 압박을 계속 가해서 예. 시신경이 망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제가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시신경인데요. 예. 이게 왼쪽이 정상적인 눈의 시신경, 오른쪽은 망가진 시신경이에요. 딱 보이면 하얗게 된 게 시신경이 죽어서 예. 이제 하얗게 보이는 거거든요. 아, 신경이 죽은 거예요? 네, 녹내장이 오래 가면 이렇게 시신경이 죽습니다. 근데 시신경이 죽으면 이게 신경이기 때문에 재생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섭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 그 전에 뭐 그러니까 이게 녹내장도 연세가 드신 분이 좀 많이 와요. 그러니까 40대나 50대 이상에서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좀 눈을 좀 건강 진단 뭐 이런 거 할 때 눈 체크해서 네. 안압도 한번 체크해보고 시신경도 한번 체크해. 왜냐하면 압력이 또 높지 않아도 또 이렇게 시신경이 망가지는 또 그런 녹내장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체크해보는 것이 네. 검진을 해보는 것이 좋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 몸에서 어딘가가 녹색으로 나오기엔 매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녹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 조직들이 네.
홍채 조직들이 망가지거나 예. 또는 이게 너무 높으면 각막 조직이 망가지면서 예. 그러니까 불빛이 투과할 때 반사되거나 산란이 되면서 녹색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녹내장으로 붙은 겁니다. 네네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까지 심하게 되는 녹내장은 흔치는 요새는 않고. 보기 어렵죠. 보통 그 전에 이제 다 치료를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하니까 안압 체크 아까 얘기 나와서 네. 저는 이제 자주 했거든요. 네네. 근데 받으면서 이건 그냥 깨알 궁금증인데 바람을 훅 불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안압을 체크하는? 그러니까 안압이라는 거는 내 안구의 압력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바람 부는 걸 어떻게 체크해요, 그걸? 바람을 빡 불면 일시적으로 또 바람을 맞으면서 각막의 눈이 약간 뒤로 밀리거든요. 그렇죠. 쇠는 비춰도 쇠는 안 밀릴 거고 네네네. 얇은 셀로판지에 있으면 바람이 탁하면 셀로판지 뒤로 밀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밀렸냐 그 원리를 갖고 하는 거거든요. 야, 근데 안압이라는 게 우리 눈이 사실 뭐 차이라 봐야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을 거고 아주 네. 미세한 차이일 텐데 네네. 그 바람 불었다 튀어나오는 걸 그걸 측정을 한다고요? 네네. 요새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측정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주 얇은 꼬챙이가 있어요. 또 본인은 느끼지 못하는 꼬챙이 그런 거를 이렇게 촉 튀어서 얼마큼 튀어나오느냐 뭐 그런 걸로 재는 방법도 있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저 안과 가시면 거의 안압 체크는 거의 필수로 다 하거든요. 네. 한번 가보시면 네. 재밌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 바람이 펑 나오죠. 그래서 네. 깜빡 놀래죠. 네. 네. 그게 그렇게 전 안압 체크한다고 그래서 이제 체크하니까 뭐 알아서 네. 하시겠거니 네. 했지만 네. 어떻게 이걸 체크를 하는 네. 건가 네. 너무 네. 궁금했거든요. 네. 그리고 저 하나 더 궁금한 네. 거 이렇게 시력 측정 같은 거 할 때 저 멀리 이렇게 비행기가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이제 선명해졌다가 이제 흐려졌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그걸로 제 눈은 어떻게 측정하는 거예요? 제 시력을? 그게요. 예. 그게 하여간 그 기계가 있어요. 기계가 있어서 예. 눈 안에다가 그 이제 빛을 예. 이 쪼이거든요. 눈 안에다가 이렇게 적외선 레이저 같은 걸 쪼이면 예. 그 레이저가 눈 속에 들어가서 반사돼서 다시 바깥으로 나오는 걸 디텍트합니다. 예. 디텍트해서 그걸 시뮬레이션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근시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눈에 들어갔을 때 정확히 그 망막에 초점을 매치한 거 그 앞에 초점을 맺거든요. 그럼 앞에 초점을 맺히면 그 초점을 맺지 않은 빛이 망막에 네네네. 들어가서 정확히 반사돼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나오는 각도하고 시간하고 이런 걸 재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네네. 이렇게 막 흐리다가 이렇게 네. 쭉 하다가 이제 나중에 초점이 딱 맞는 그 영상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걸 이제 그걸 맞추는 거죠. 와 대단하다. 네. 안구건조증 요즘 진짜 많이 아유, 있죠. 이런 건 정도 많죠. 대체로 이제 저는 뭐 포기했다 치더라도 네네. 그 좋아지는 분들은 대체로 어떤 치료들을 많이 합니까? 안구건조증은? 뭐 제일 많이 하는 치료가 일단 그 인공 눈물을 넣는 게 치료죠. 인공 눈물을 넣는 게 치료고 그다음에는 이 눈물층이 사실 세 종류가 있는데 네. 제일 밑에 뮤신층, 수성층, 지방층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각각 만들어내는 이 눈물에 있는 그 눈물샘이 다르고 네. 그러니까 눈물샘, 뭐 지방샘, 뭐 그게 다 다르거든요. 그게 어디가 망가졌냐, 그거를 이제 측정을 해서 네. 그거에 이제 특화된 그런 치료를 하고 있죠 지금은. 그래서 예를 들면 지방층이 좀 약하다 이 사람은 네, 그래서 네. 눈물이 쉽게 마른다. 네. 이러면 뭐 IPL 뭐 이런 거 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죠. IPL이 이제 여기 있는 그 지방샘이 있는데 네. 그 지방샘에서 지방이 나와서 눈물을 위에 이렇게 덮어서 빨리 못 마르게 하는데 그게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 여기 막힌 걸 뚫어주기 위해서 네. 이제 IPL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IPL이라고 레이저가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준 의사가 돼갖고 하도 많이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IPL 보통 이제 무슨 미용 목적으로 하면 IPL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옛날엔 피부과에 많이 썼는데 네. 피부과에서는 이제 더 좋은 기계가 나와서 이제 IPL은 피부과에서 거의 안 쓰고 안과로 이제 갔어요. 안과에서 쓰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 눈물샘들 아마 좀 자극을 해주는 모양이에요. 피부 안쪽으로 들어가서. 네. 예, 그래서 아마 얘를 좀 활성화시켜주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뭐 이렇게 찜질도 하잖아요. 네. 뭐 온열 찜질, 냉찜질 네, 뭐 네. 하던데 온열 찜질 같은 경우는 역시 그 기름이라는 게 좀 따뜻해져야 더 노골노골 잘 나오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열 그건 이제 평소에도 집에서 해주면 좋아요. 그렇죠.
이제 매일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아침 저녁으로 해라 하루 2번 아. 이렇게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죠. 또 어떤 좀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눈에 열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 열을 낮춰야 된다고 또 차갑게 해야 된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참 글쎄 그게 저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서 네. 아이고 환자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혼동을 하시겠다고 예, 생각이 예, 되는데 예. 원래 여기를 녹여주려면 온열 치료하는 게 맞고요. 예. 근데 이제 차가운 거는 이제 뭐 알러지라든가 뭐 또 약간 염증기가 있을 때는 차거를 하면 시원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알러지라든가 염증이 줄어들거든요. 그럴 때는 또 이 네네네. 냉찜질이 또 효과를 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에 따라서 그렇죠. 그 온냉을 좀 이제 바꿀 수는 있으나 네.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기름샘을 활성화시켜 주는 데는 따뜻한 게 더 맞는 것 같다. 네, 맞습니다. 마사지도 하잖아요, 눈. 네. 그 마사지도 효과가 좀 있나요? 그게 이제 눈 마사지가 직접적인 눈을 마사지하는 거는 원래 좋지가 않습니다. 안구를 이렇게 누르는 네, 거는 네. 안구를 계속 누르면 네. 이게 안구의 모양이 변형이 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게 알레르기 때문에 눈을 심하게 특히 아토피 같은 거 네, 있으신 네, 분들 계속 눈을 막 비비고 그러면 네. 그게 눈의 모양의 변형이 와서 네. 눈의 앞쪽이 약간 이렇게 뾰족해지는 그 원추각막이라는 질환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막 비비는 거, 눈을 막 누르는 거는 원래 좋지는 않고요. 안구에 변형이 오기도 하는 이 눈 주위를 뭐 마사지 한다거나 이 지방샘이 있는 눈꺼풀만 마사지 한다거나 뭐 그거는 좋죠 오히려. 안구에 압력을 가하지 않는 눈 주위를 이렇게 눌러주거나 네. 마사지해 주는 건 괜찮을 수 네, 있으나 네. 눈을 직접 압력 가해주는 건 안 좋은 거군요. 안 좋죠. 그 콘택트 렌즈 중에서 예. 하드 렌즈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콘탁트 렌즈. 네. 그거를 오래 끼면 눈의 각막 모양의 변형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눈을 눌러주면 변형이 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하드렌즈는 아마 10년인가 15년이 하여튼 네. 그 맥스 낄 수 있는 연한이 있어갖고 네. 끼시는 분들도 나중에는 뭐 소프트로 바꾸든지 아니면 네, 뭐 네. 라식하시든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것도 해봤습니다. 그 선생님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워낙 이제 이것저것 많이 해서 네. 공막 렌즈를 알고 있어요. 공막 렌즈. 네. 아시는구나. 네. 비싸요. 그거는 그냥 건조증하고는 크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관계는 별걸 다 없는데 해보니까 이제 하여간 그것까지 네, 해본 네. 거죠. 뭐. 네. 그래서 이제 그 공막 렌즈가 안구와 렌즈 사이에 약간의 그 틈이 있어갖고 네. 거기에 이제 물을 채워놓지 않습니까? 네, 네. 눈물 같은 거를. 그렇죠. 눈물이 차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끼면 이제 건조함이 좀 이렇게 사라지지 않을까 뭐 이런 이렇게 컨셉으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네, 네. 그것도 해봤어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진짜 유명한 분이 계세요. 해보실 거는 다 거의 다 해보시네. 그리고 이제 눈물 빨리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눈물 빠지는 그 눈물 하수구 쪽 네. 요거 막는 것도 그거는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그거에 그것도 또 네. 효과 보여지는 분은 꽤 보는데요. 좀 그것도 해봤는데 두 개만 아래 두 개만 해보지 않으셨어요? 아니 위에까지. 아래 두 개, 그것도 안 되는 사람 위에도 맞거든요. 위에도 막아요. 구멍이 각 눈에 하나 둘 위에 네. 하나 아래 하나 위에 하나 아래 두 개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 막았다가 효과가 없으면 위도 같이 막아보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막아서 잘못되면 눈물이 또 너무 많이 나면 이게 또 고민스러우니까 요새는 이게 녹는 마개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뭐 한 달이나 두 달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네. 이거 했더니 좋다. 그럼 이제 또 한 6개월쯤 가는 거 맞고 그렇게 뭐 점차 이렇게 해볼 수는 있죠. 네. 여러분 위도 한번 막아보세요. 아마 안 해보신 분들이 무슨 얘기인가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여러분 눈꺼풀 이렇게 뒤집어 까보시면 작은 구멍들이 나 있습니다. 한쪽 눈에 아래 하나씩, 그다음 위에 하나씩, 그죠? 그래서 네. 거기가 이제 눈물들이 나와서 걸로 이제 하수구처럼 빠지는 네, 구멍인 빠지는 거죠. 거죠. 그래서 코로 빠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눈물 나면 이제 콧물이 나게 되는 거죠. 눈물. 네. 근데 거기를 이제 막으면 눈물이 좀 빨리 없어지는 걸 막지 않나 이제 이런 컨셉의 치료인데 그걸로 이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럼요. 효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약간 실리콘 재질 같은 거 같긴 하던데 녹는 거는 대개는 콜라겐 재질이고요. 콜라겐 재질이고. 네, 실리콘은 이제 녹지는 않죠. 계속 있는. 그래요. 콜라겐이었구나. 네. 하여튼 그걸로 이제 조그만한 알 같은 걸 네. 만들어서 네. 이렇게 저기 딱 껴놓죠. 거의 뭐
저 안과 전문의 다 되신 수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안구건조 쪽은 진짜 이것 좀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연고처럼 돼 있어 그 밤에 이렇게 바르고 자기도 하고. 네네. 예, 그건 아마 약간 기름층 같은 거를 아마 좀 그렇죠. 더해주는 기름층을 더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거죠. 네. 네, 근데 그거는 하고 나서 저 바로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예, 눈앞이 잘 안 뿌예요. 보이죠. 연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아, 하여튼 그런 여러 치료법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상황이나 뭐 그 사람의 현재 눈 상태나 왜 이게 왔는지를 이제 보면서 이제 그렇죠. 그걸 치료하시는 암만해도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눈 건강이 요즘 중요한데 잘 안 되다 보니까 네. 수많은 건강 기능 식품을 또 드십니다. 아, 네. 예, 뭐 대표적으로 드시는 게 그 뭡니까? 그 무슨 기름 뭐죠, 그거? 오메가 3. 오메가3, 네. 그다음에 뭐 루테인. 네. 아니 뭐 많아요. 엄청 네, 많아요. 그거는 효과가 글쎄, 사실은 이 건강식품이라는 것들이 효과가 뭐 저도 뭐 없다 그런 생각지 않는 게 사실은 오래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 지금 뭐 FDA에서 스타디한 거에 네, 연구한 거에 의하면 네. 루테인, 지아잔틴 네. 이런 것을 몇 년 이상 먹으면 네. 황반변성 초기에 있는 환자들이라든가 또 백내장을 조금 예방하거나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네. 그게 별로 효과가 없더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네. 그 대신 그게 뭐 1년 2년 먹는 게 아니고 뭐 3년 뭐 이상 5년 뭐 이렇게 오래 드셔야 효과가 있다.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오래 드셔야 되는 거고. 네. 네. 오메가 3도 뭐 좀 그거는 건조증에 또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네. 그것도 좀 오래 드셔야 됩니다. 건강식품이란 게 좀 장기간 복용해야 효과 있지 뭐 한두 달 먹고 두세 달 먹고 그러면 크게 효과는 없을 거예요. 근데 뭐 지금 다른 거로 특별한 이제 뭐 방법도 없고서 이제 건강 그러니까 많이들 드시죠. 근데 그러면서 그 FDA에서는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들었을 때는 네. 그거에 대한 피해가 날 수도 있다. 근데 어떤 피해라는 얘기는 없지만 네. 그러니까 너무 과용해서 많이 드는 건 좋지 않다라는 얘기는 그 보고서에는 써 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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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뭐 권장하는 양이 있을 테니까 네, 권장하는 양이 그 있습니다. 정도 네. 이제 꾸준히 하면 꾸준히 하면은 뭐 제가 도움이- 보기에는 뭐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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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또 이게 단박에 효과 나면 그건 약이지 그렇죠. 건강기능식품이 네. 아니잖아요, 그죠? 오래 드셔야죠. 아, 오랫동안 드시면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요 정도로 네. 건강기능식품 눈 관련해서는 네. 네,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눈 뜨는 네. 근육이 약해져서 이렇게 눈이 감길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눈 뜨는 근육이 얼마나 힘을 내는지는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눈을 뜨는데 이게 몇 센치 몇 미리 이상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보고 음. 그 눈 뜨는 근육의 힘을 측정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아침에는 괜찮은데 오후에만 또 눈 뜨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그거는 이제 아침에는 자고 일어나서 컨디션이 좋아서 뜨다가 예. 오후에는 힘들어서 못 뜨고 또 그런 질환이 또 있습니다. 아. 또 그거는 한번 측정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운동을 좀 하면 눈에도 좀 좋을까요? 아, 그럼요. 운동을 너무 안 했나 내가? 그 어떤 이게 눈 건강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데 사실 이렇게 눈이 신체의 일부분이니까 예. 신체가 건강해야 눈이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적당한 운동 하시고 예. 그다음에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음식 먹고 운동 좀 하고. 운동하고 예. 그다음에 가까운 거 너무 오래 보지 말고 보다가 좀 쉬고 그다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살고 그렇게 해야 네. 사실 눈도 좋아져요. 눈에 좋은 운동 좀 있습니까 혹시? 눈에 좋은 운동이라는 게 몸에 좋은 운동. 아, 몸에 좋은 운동이 눈에 좋다. 그렇죠. 왜 유산소 운동 뭐 이게 제 유산소. 생각엔 좋을 것 같아요. 왜 예전에 그 눈이랑 간이 굉장히 밀접한 이 링크가 좀 돼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서양 학문 쪽에서는 뭐 이렇게 링크가 특별히 있는 게 아, 그래요? 발견돼 있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아, 그래서 뭐 네. 간이 안 좋으면 뭐 이렇게 눈에 황달 끼고 뭐 이제 이런 네, 얘기. 그 예. 간이 안 좋으면 온몸에 황달이 낄 텐데 눈에 더 빨리 나타나서 아. 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지. 아, 그래요? 뭐 온몸에 다 황달이 오는 거죠. 그래서 뭐 소간 같은 것도 왜 네, 많이 드시고 옛날에 그러잖아요. 간유라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비타민 D 같은 게 많고 그것이 또 아. 눈에 좀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직접적인 연관이 아. 뭐 있는 거는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 간이 나쁘면 온몸이 나빠지니까 뭐 뭐 그렇긴 눈도 하겠죠. 나빠지긴 네. 하죠. 네.
그냥 하여튼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유, 그게 눈에도 제일 당연히 중요합니다. 네. 좋은 눈만 거고.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하긴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그런데 네. 뭔가 우리는 그냥 눈에 특별히 뭐 특효약이 좀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야 좀 마음이 좀 편하고 뭐 이런데 아유,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건 따로 불행히도, 없고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운동해야 되겠네요 저도. 운동하셔야죠. 운동 부족이 좀 문제인가 봐요 그러면. 예, 제가 한 5년 전부터 이게 이 증상이 좀 안 좋아졌는데 네. 생각해 보면 그때보다 지금 안 좋아진 게 전체적으로 뭐 당연히 나이 들었으니까 안 네. 좋아졌긴 네. 했습니다만 특히 이제 걷는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네. 이게 이제 또 눈 안 좋아지니까 네. 걷는 시간을 더 줄입니다. 왜냐면 이제 걷다가 여기저기 막 부딪히고 예전에 네. 안경 깨지고 난리 났었거든요. 아유, 큰일 날 뻔하셨네요. 네, 그리고 조깅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눈 감는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뭐 포기하고 말았는데 네. 러닝머신이라도 네, 해야 그렇죠. 되겠네요. 하시고 네. 그리고 지금 담배는 하여간 무조건 나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담배가 뭐 온몸에 안 좋지만 뭐 네. 눈에도 뭐 담배 피면 또 담배 연기 때문에 건조증도 심해지고 하여간 이거 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에 담배는 뭐 아주 안 좋은 걸로 돼 있어요. 전자담배는 어떻게? 그것도 결국 뭐 좋을 리가 없죠. 네, 니코틴이 들어가서 그 혈관 수축하는 역할을 하는 혈관을 거니까. 수축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뭐 안 좋습니다. 술은 좀 낫나요? 술은 혈관 화끈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최근에 뭐 연구가 나온 거가 있더라고요. 술을 뭐 일주일에 무슨 뭐 특히 와인 같은 거 일주일에 네. 뭐 몇 번을 하면 뭐 좋다. 그런데 또 다른 최근의 연구에서는 절대 안 좋다. 조금이라도 안 먹는 게 좋다. 또 뭐 그런 연구도 그래요?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술은 진짜 안 먹거든요. 술도 뭐 그렇게 크게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운동? 근데 담배가 확실히 더 나쁜 거예요. 그건 확실히 나쁜 게 너무 많은 게 증명이 돼 있어요. 그 담배는. 그렇습니까? 전자고 뭐시고 간에 하여튼 안 하는 그렇죠. 게 최고 좋고 네, 네. 운동은 좀 해서 운동 중요합니다. 혈관 건강이 또 중요하니까 네, 오늘 이제 네. 답을 얻은 거는 운동 좀 하면서 몸 네. 일단 건강하게 만들면 네. 눈도 좋아질 것이다.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눈 꺼풀이 혹시 뜨는 힘이 약한지는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건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음. 안과에서. 네. 아마 여러분이 갖고 계신 눈 건강에 대한 여러 궁금증들이 좀 많이 해결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혹시 끝으로 이 눈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께 요런 건 좀 뭐 끝으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뭐 아까 얘기하면서 좀 나왔는데 역시 네. 그 일반 그 잘못된 상식, 뭐 눈 마사지라든가 또 뭐 아침마다 눈을 씻는 분이 있어요, 수돗물로. 있어요.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건 또 이게 그 수돗물은 그냥 수돗물이고 그 네. 삼투압 뭐 이런 건 조절이 안 돼 있고 네. 그래서 씻으려면은 인공 눈물로 씻으시는 게 좋지. 하여간 우리도 알지만 수돗물 들으면 눈이 좀 이상하게 뻑뻑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시원하다가 느끼시지 마시고. 그걸 이겨내라고 그러던데. 그거는 뭐 이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그래요? 아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 담배 끊으시고. 끊으시고.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운동하시면서 그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네네네.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신체 건강하고 눈을 건강하게 만드는. 소금물로 씻는 거 어때요? 소금물. 소금물은 그것도 수돗물보다 그래서 생리식염수로 쓰는 분도 있어요. 그냥 수돗물은 또 균들이 많으니까 생리식염수로 그 pH를 맞춰 0.9% 생리식염수로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래도 좀 난데 여러 가지 거를 다 맞춘 거는 인공 눈물이거든요. 그 인공 눈물로 차라리 씻는 게 잘 낫습니다. 그리고 매일 씻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깜빡깜빡할 때 눈물이 계속 씻겨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네네네. 인공 눈물 자주 쓰면 나중에 내 눈물 안 나온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거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네, 그런 스타디는 전혀 없고요. 네. 근데 인공 눈물 중에서 인공 눈물 진짜 인공 눈물까지 난 눈을 씻고 싶다. 무지 많이 쓰고 그러려면 사실은 그 방부제가 없는 걸 쓰시는 게 좋은데 뭐 하루에 몇 번 넣는 분들은 뭐 방부제가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나는 진짜 눈을 꼭 씻어야 되겠다. 씻고 싶다. 근데 수돗물이 안 된다. 생리식염수도 좋지 않다. 그러면 인공 눈물로 씻으려면 그거는 일회용 인공 눈물로 씻으시는 게 낫고 그걸 눈을 뭐 이렇게 뭐 퍼 부을 필요도 없어요.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깜빡깜빡거리면 그게 다 씻어지는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아예 어떤 건 이렇게 컵처럼 돼 있어갖고 눈 씻는 게 있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이렇게 받쳐갖고 이렇게 떨어뜨리고. 시원해요. 그거 한번 하면 눈이 네. 화합니다. 네, 그 화하는 느낌이지. 그게 뭐 별로 썩 좋진 않죠. 눈에 제 생각에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극이 되죠 오히려 눈에. 그러니까 네. 제가 한참 고생할 때
아 이거 쓰면 진짜 좋다고 하면서 네. 일본에서 사온 네네. 아니야 그 있어요. 네네. 그건 진짜 와 무슨 치약으로 만들었나? 아 네. 눈이 엄청 따가워요. 따가웠다는 건 일단 자극이 된다는 거니까. 네. 근데 시원한 뭐, 느낌은 좀 있어요. 이게 화하면서 네. 썩 좋지는 않겠죠. 좋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은 네. 듭니다. 또 그분들이 또 저한테 또 뭐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눈 씻는 것이 좋다는 그 수돗물이라든가 그런 그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그 데이터로 봤을 때는 네. 그거는 뭐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눈에 그렇게 지나친 자극을 주는 것 역시도 좋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죠. 자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이 안과 특히 이제 백내장 수술의 정말 권위자시죠. 김환과병원의 차흥원 교수님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시간 됐습니다. 저도. 다음에 한번 네, 김환과로 찾아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